먼저 여드름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여드름은 피지와 각질 등이 모공 입구를 막고 그 모공 안에 염증이 생긴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모낭염입니다. 모낭염은 말 그대로 털이 나는 모낭 주변에 생기는 염증을 뜻합니다. 세 번째, 지루피부염입니다. 지루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잘 생기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지는 곳 봉수정 원장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서 요즘 피부가 뒤집어져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여드름인 것만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돌토돌 올라와서 여드름처럼 보여도 실제로 여드름이 아니라 모낭염 또는 지루피부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피부 트러블이 심해지는 이유, 그리고 여드름, 모낭염, 지루피부염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름철에 피부 트러블이 심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습도, 땀, 피지, 마찰, 그리고 선크림 잔여물입니다. 여름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땀도 많이 나고 피지 분비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선크림도 평소보다 더 자주 많이 바르게 되죠. 그렇게 땀, 피지, 선크림 등이 뒤섞여 모공 입구를 막게 되면 트러블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트러블은 단순히 피지가 많아서 생기는 여드름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모공이 막힌 문제인 건지, 모낭에 염증이 생긴 문제인 건지,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생긴 문제인 건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먼저 여드름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여드름은 피지와 각질 등이 모공 입구를 막고 그 모공 안에 염증이 생긴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좁쌀처럼 보이는 면포성 여드름, 그리고 붉은 군인성 여드름, 노랗게 곪는 화농성 여드름, 그리고 깊고 아픈 결절성 여드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피지가 늘어나고 선크림이나 메이크업들의 잔여물들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분비된 땀들이 피부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여드름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의 특징은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같은 면포가 관찰되며 그리고 대부분 특정 부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압초를 하였을 때 하얀 면포가 함께 압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모낭염입니다. 모낭염은 말 그대로 털이 나는 모낭 주변에 생기는 염증을 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드름과 매우 흡사해 보이는데요. 보통 작은 농포가 같이 올라오고 붉게 보이며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낭염은 여드름과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구분되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비슷한 크기의 작은 농포들이 균일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가렵거나 따가운 느낌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마찰이 많은 부위에 잘 생기곤 합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가 닿는 턱 주변이나 옷이 계속 스치고 닿는 가슴, 등, 목 주변 부위에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루피부염입니다. 지루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잘 생기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주로 두피, 헤어라인, 눈썹, 미간, 코 주변, 입 주변, 귀 주변, 가슴 중앙부처럼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잘 나타납니다. 단순히 뾰루지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가려움, 따가움, 붉어짐, 비듬이나 각질 등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면포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블랙헤드, 화이트헤드처럼 면포가 같이 관찰되고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생기는 질환이라면 여드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가려움과 따가운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물론 여드름도 가려움과 따가움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만약에 가려움과 따가움 증상이 있으면서 자잘한 농포들이 균일하게 관찰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모낭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각질과 붉어짐이 동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코 주변이나 미간, 헤어라인, 눈썹 주변, 두피 주변, 귀 주변 이런 부위에 붉음증과 각질이 함께 동반된다면 지루피부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 위치를 확인합니다.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잘 생기고 모낭염은 마찰이 많은 부위에 잘 생기며 지루피부염은 피지 분비도 많고 각질이 잘 생기는 부위에 호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압출을 했을 때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여드름은 대부분 압출을 했을 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모낭염이나 지루 피부염은 압출을 했을 때 호전되기보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철 트러블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땀을 오래 방치하지 않기입니다. 운동 후나 야외 활동 후에 흘린 땀과 노폐물들은 가급적 빨리 씻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얼굴을 너무 뽀득뽀득 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을 너무 자주 하거나 피부를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세정력이 너무 강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세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화장품을 너무 많이 겹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화장품들이 모공을 막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 가지 제품을 겹겹이 바르는 것보다는 내 피부에 맞는 제품 한두 가지만 충분히 바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름철 피부 트러블은 여드름인지 모낭염인지 지루 피부염인지에 따라서 그 치료 방향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름철 피부 트러블로 고민이신 분이라면 가까운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의료진 진료 후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지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미모주치 봉수정 원장이었습니다.